일단 1에서 3장 시작하기 전에 이신이라고 하는 사람이랑 이 단가육장에 쓰인 배경에 대해서 좀 설명을 해볼게. 너네 임목대비가 누군지 알아? 모르지, 그치? 자, 광해군은 알죠? 광해군 아버지가 인조야. 인조래. 미안. 선조야. 선조 때 우리나라에 무슨 일이 벌어지냐면 임진왜란이 벌어져요. 그래서 선조가 수도를 버리고 명나라로 피난을 가. 그리고 자신의 아들인 광해군을 수도에 남겨놔요. 그리고 갈 때 광해군한테 너 내가 돌아올 때까지 수도 잘 지키고 있으면 내가 너한테 세자자리 줄게. 약속하고 가. 이 광해군 같은 경우는 중전의 몸에서 태어난 왕자가 아니야. 그래서 사실은 선조 아들 중에서는 후궁한테서만 태어난 아들이 있고 중전한테 태어난 아들이 한 명도 없었단 말이야. 그래서 그 중에 첫째인 광해군한테 너 내가 돌아올 때까지 잘 버티면 세자자리 줄게. 이러고 나서 광해군이 진짜 잘 버텼어. 임진왜란이 끝났다. 그리고 선조가 돌아왔죠. 시간이 지난 후 선조가 임목대비한테서 아들을 낳아요. 임목대비는 쉽게 얘기하면 후궁과는 달리 진짜 중전이야. 그래서 선조가 욕심이 나는 거야. 자기가 임목대비한테서 본 아들한테 세자자리를 주고 싶어 해. 그래서 광해군한테 뭐라고 얘기하냐면 내가 너 저 막내 동생한테 세자자리를 주려고 한다. 광해군 입장에선 열받지. 그렇죠? 그래서 광해군이 뭐라 그러냐면 아버지가 오래 살아요? 내가 오래 살아요? 이렇게 물어봐. 무슨 얘기? 아버지 죽고 나면 내가 걔 가만두겠냐. 그러니까 동생이랑 나이 차이가 엄청나게 많이 나거든. 그래서 선조가 광해군한테 세자자리를 주고 죽어. 그치? 이제 그러고 나면 광해군이 누가 제일 눈에 가시냐면 임목대비한테서 태어난 자신의 동생이 제일 눈에 가시야. 그래서 어떻게 하냐? 자기 동생부터 죽여요. 그리고 나서 이제 문제가 임목대비야. 임목대비 같은 경우는 족보상 광해군 엄마야. 그래서 유교 국가인 조선에서 어머니를 유폐시킨다라고 하는 건 말이 안 되는 얘기지. 근데 광해군이 임목대비를 폐위시키겠다. 자기 엄마를 폐위시키고 유폐시키겠다라고 한 거야. 양어머니지만. 그래서 그거에 대해서 이신이라고 하는 사람이 반대합니다. 이 사람은 사대부기 때문에 당연히 이 사람 입장에서는 임금이 자신의 어머니를 폐위시키고 유폐시키겠다. 심지어 동생까지 저렇게 유폐를 시켜놨는데 그래서 그거에 대해 반대하는 상소문을 올렸는데 광해군이 어떻게 해? 열받아서 자기 반대하는 세력들 죄다 유배 보내요. 그래서 광해군이 나중에 자신의 또 다른 배다른 동생 인조한테 반정당해가지고 제주도로 유배 갑니다. 오케이? 그래서 요 이신이라고 하는 사람은 광해군이 자신의 양어머니를 폐위시키겠다라고 하는 거에 대한 반대 상소문을 올렸다가 유배가 돼. 근데 광해군이 왕권을 오랫동안 잡았느냐? 그렇지 않단 말이야. 뒤에 또 다른 배다른 동생인 인조한테 반정이 일어나서 왕자를 뺏겨. 그래서 그때 억울한 일을 당했던 사람들이 6년 있다가 유배 생활에서 풀려나요. 그 6년 동안 억울한 유배 생활을 하고 있는 동안 이 사람이 단가해서 짧을 단자야. 짧은 노래 시조를 6수 쓴 작품이 얘입니다. 오케이. 그래서 배경 지식 좀 알아두시고 1장부터 가서 볼게요. 그러니까 이신이라고 하는 사람은 충이나 효와 같은 유교적인 개념에 대해서 굉장히 지키려고 노력하는 사람이야. 그게 1장에서부터 나타납니다. 유교적 개념을 실천하고자 하는 의지에 대한 노래가 1장이다. 자기는 그렇게 유배를 당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유교적인 신념을 지키겠다. 이런 게 나타나는 거야. 장부의 하울서 많은가 모르는가 해서 여기서 장부라고 하는 건 결혼한 남성들 정도로 생각하시면 돼요. 성인 남성. 장부로 태어났으면 해야 되는 사업이 있다라고 하는 걸 이렇게 표현해 놨어. 그 사업이 무엇이냐? 효제, 충신 해서 효는 부모한테 효도하는 거고 제는 형제랑 우애 있게 지내는 거고 충은 임금님에게 충성하는 것 신의는 친구한테 하는 거야. 친구한테.
그래서 효도는 부모님, 우애는 형제 간에, 충성은 군신 간의 관계에서, 신의는 친구 간의 관계에서 이걸 일평생 동안 하는 것이 장부가 해야 되는 일이다 해서 유교적 가치관을 엄청나게 드러내고 있어. 그래서 효제 충신밖에 하올 일이 또 있는가? 이 부분은 서리법 부분이죠. 그래서 효제 충신만 일평생에 하면 된다라고 하는 걸 강조해주고 있는 표현이고, 보면 아는가 모르는가 또 있는가 해서 어미 반복을 통해서 운율형성까지 해주고 있습니다. 사대부가 쓴 연시조기 때문에 당연히 3장 6구 45자 내에 종장의 첫음보 3음절 이거 다 지키고 있어서 여기에 어즈버 해서 세 글자짜리 감탄사가 등장해요. 요거는 영탄법. 인도에 해서 인도는 사람이 사는 길 해서 인생을 얘기해. 그래서 인간이 해야 되는 도리 이런 걸 얘기해. 그래서 사람이라면 해야 되는 도리라고 하는 게 다만 이인가하다. 그래서 이 이는 요 앞에 나오는 효제 충신을 가리키는 대용 표현입니다. 오케이? 그래서 여기 다만 이인가 하노라 해서 이 노라 같은 경우는 하는 구나로 현대어 풀이가 돼요. 그래서 이 부분 같은 경우는 영탄법 감탄형 어미가 사용됐다 이렇게 봐도 된다. 그래서 이신이는 유교적 가치관을 중시한 사람. 그래서 유배를 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자기는 한평생 동안 효제 충신이라고 하는 걸 할 거야 라고 하는 거에 대한 다짐, 의지 뭐 이런 것들 나타나 있다. 자, 그 다음에 2장 내용 볼게요. 2장 가서 보면 남산에 많던 소나무, 소리 어디로 갔단 말인가 할 때 남산과 소리라고 하는 시어가 갖고 있는 의미가 있어. 이 남산 같은 경우는 한양, 그때 당시의 수도 지금 사대문 안쪽이야. 그래서 거기를 대유적으로 나타낸 표현이다. 서울에 가면 남산타워 있지. 그치? 그거야 그거. 그래서 한양이라고 하는 도시를 한양 내에 있는 산 이름을 가지고 대신해서 비유하고 있어. 오케이? 그래서 남산에 많던 소나무는 뭘 얘기하냐? 한양 임금님이 계시는 조정 이런 데 있었던 지조절개를 지키던 충신들. 오케이? 즉 지금 임금님 계신 조정에는 지조와 절개라고 하는 걸 지키는 충신이 있다 없다? 없다. 그래서 소나무가 어디로 갔단 말인가? 그래서 여기는 대유법 쓰인 거, 그 다음에 여기 시각적 심상이 쓰였어요. 이렇게 나타나는 데들이 있어. 설명해 보면. 그건 왜 그러냐면 남산이라고 하는 공간에 소나무가 없다라고 하는 건 눈으로 봐야지 알 수 있어. 그래서 이 부분은 일종의 묘사와 유사해요. 근데 묘사보다는 디테일이 떨어지기 때문에 묘사다라고까지는 안 보고 시각적 심상이다 이렇게만 봐. 자, 그리고 화자는 자기 자신을 뭐라고 생각할까? 당연히 충신이라 생각하겠지. 자, 이 단가역장을 썼던 시기에 화자는 유배가 있다 그랬어. 그러니까 이 화자 입장에서 자기는 남산에 있는 소나무야? 아니야. 그쵸? 그래서 자기도 지금 뭐야? 남산에 있다가 쫓겨난 소나무. 그래서 여기에는 충신이란 뜻도 있지만 화자를 포함하는 의미가 들어가 있다. 난 후에 부군이 그다지도 날랠시고 해서 여기서 나는 전쟁, 임진왜란을 얘기해요. 역사적 배경상. 임진왜란이 끝난 후에 자 부군이라고 하는 건 도끼를 뜻하거든. 도끼라는 단어야. 도끼. 이 단어 뜻이. 이 도끼를 소나무랑 빗대어 봤을 때 얘가 무슨 뜻이냐라고 하면 충성심이 있었던 신하들을 잘라낸 존재 해서 광해군에게 찰싹 붙어있는 정치적 반대파이들 얘기해. 이 정치적 반대파이들 때문에 임목대비 유패라고 하는 걸 반대했던 세력이 다 유배 가는 거란 말이야. 그래서 부군이라고 하는 시어의 단어 뜻도 알아두십시오. 그다지고 날랠시고 해서 요것도 영탄법이다. 그래서 충신들이 무참히 제거되는 상황에 대한 안타까움이 들어가 있다 해서 영탄법이 사용이 되면 항상 화자의 어떤 감정이 표출되었는가까지 확인해 주십시오. 두어라. 자, 요 부분, 요 종장 부분 체크해놔. 이게 내용이의 문제로 수능 특강 문제에 계속 연계돼서 뒤에 나오고 있는데 무슨 얘기냐면 화자는
소나무가 다 사라진 한양의 상태에 대해서 안타까워는 하고 있지만 자기가 그래서 유배당한 사람들을 복직시키겠다 아니면 자기가 어떤 정치적 활동을 통해서 다시 복귀하겠다 이런 의지 드러내? 그런 거 없어. 그런 건 없어. 여기 나타나. 두어라. 그럼 이 사람 뭘 기다리고 있냐면 우로가 깊어지는 걸 기다리고 있어요. 우로는 비우자의 이슬 로자거든. 비랑 이슬이라고 하는 애들은 식물을 길러내는 존재죠. 그래서 충성스러운 신하들을 길러내는 것 그게 무엇이냐? 임금님 은혜다 해서 임금님 은혜가 깊어지면 임금님이 다시 우리를 돌아봐주면 그때 소나무를 다시 볼까 하노라. 그래서 유배에 풀려나면 자기가 남산의 소나무로 위치할 수 있겠지. 그래서 여기서는 임금님이 나를 풀어주기를 소망하는 내용. 그래서 임금님이 자기 엄마 유폐시키는 거 반대한 세력들 그 사람들이 진짜 유교적으로 엄청나게 뛰어난 가치관을 갖고 있는 사람인 걸 깨닫고 좀 풀어줬으면 좋겠다. 이런 느낌이야. 그래서 당대 정치 상황에 대한 우회적인 비판이 드러나 있고 인재 복귀에 대한 희망이 드러나 있지만 인재들을 복직시키겠다라고 하는 의지 같은 건 없어요. 오케이? 자, 그리고 3장 볼게요. 창밖에 새우 이거 가늘 새자야. 가는 비가 오고 뜰가에는 제비가 나니 적객의 회포는 무슨 일로 끝이 없어. 자, 보시면 바깥에 제비가 날고 가는 비가 온다 그러지. 그래서 바깥의 풍경을 통해서 알 수 있는 건 지금 계절이 봄이구나. 너네 어렸을 때 흥부전 읽었어? 흥부놀부 몰라? 그 흥부가 제비다리 고쳐주지. 그치? 그게 언제게 계절이? 봄이야, 봄. 제비는 봄에 와요. 오케이? 그래서 제비가 날아다니고 가는 비가 오고 있는 바깥 풍경은 봄인데 거기서 적객이라고 하는 건 유배당한 사람을 적객이라 그래. 유배당해서 타 지역에 와 있는 사람을 적객이라 그래. 이게 화자거든? 아이고. 화자의 회포는 여기서 회포라고 하는 건 마음속에 품은 생각, 정 이런 걸 얘기하는데 뭐겠어? 임금님이 다시 복직시켜줬으면 좋겠다. 자기 여기 너무 괴롭다 이런 거겠지? 자기 자신의 마음이라고 하는 건 무슨 일로 끝이 없는가? 그래서 한탄의 감정, 안타까움의 감정 이런 것이 자기는 계속되고 있대. 요거는 위에 나오는 제비가 나는 거랑 대조되는 거지, 풍경이랑. 바깥의 풍경은 좋은데 제비도 날아가고 있는데 그 와중에 유배당한 나는 계속 끊임없이 유배당한 자신 상황에 대해서 끝없이 생각하고 있고 안타까워하고 있죠. 그래서 바깥에 있는 저 제비가 비상하다 할 때 비자 날다란 뜻이야. 나는 걸 보면서 난 뭐 하고 있냐면 한숨 쉬고 있어. 그래서 요 3장에서 제일 중요한 역할을 하는 애가 제비입니다. 이 제비라고 하는 건 하늘을 날고 있고 화자는 집 안에서 회포라고 하는 걸 끊임없이 느끼고 있기 때문에 화자랑 처지가 상반되는 대상으로서 제비가 등장하는 거고 자유로운 존재로서 객관적 상관물의 역할을 한다. 감정이입물은 안 됩니다. 나랑 반대되니까. 오케이? 그리고 제비가 나는 모양새가 나타나죠. 그래서 이거는 동적 이미지고요. 상승 이미지예요. 그거에 비해서 적객이라고 하는 화자는 움직임 없죠. 그렇죠? 이것도 이미지 대조라고 보셔도 돼요. 정적 이미지예요, 얘는. 얘는 정적이고 제비는 날아다니고 있어. 그래서 동적이고 상승 이미지를 보여주고 있다. 그래서 여기 시각적 심상이라고 되어 있는데 움직임이 드러나서 그래요. 한숨 겨우 하나니 해서 영탄법 나오면 뭐 해라? 화자가 어떤 감정인지까지 정리해라. 그래서 한탄의 감정이라고 하는 게 나타나 있다. 그래서 지금 3장에서부터 이제 유배지에서 자신의 신세 한탄이라고 하는 걸 하기 시작합니다. 오케이? 자, 그러면 나머지 4, 5, 6장부터 필기해 보시고 그거 나머지 정리해 볼게요.